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단지 805동 12층에서 윤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같은 풍경을 바라본다. 85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기억은 선명하다. 특히 사계절의 변화를 창가에서 바라보며 그녀는 40년 전 그날을 떠올린다. 1983년 봄, 을지로 뒷골목 작은 식당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허름한 간판 아래에 겨우 8개의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윤정숙과 그녀의 남편 김철수에게는 꿈의 시작이었다. 새벽 4시 남편은 항상 먼저 일어나 장을 보러 갔다. 시장 입구에서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서였다. 여보, 오늘은 무가 참 실하네. 우리 손님들이 좋아하시겠어. 아침장을 보고 돌아온 남편의 목소리에는 늘 설렘이 가득했다. 윤정숙은 남편이 들고 온 재료들을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는 늘 칼질로 인한 작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그녀에게는 자부심이었다. 10살 된 큰아들 영민이는 새벽부터 일하는 부모를 보며 자랐다. 책임감 강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던 그는 공부방에서 늘 혼자 책을 읽었다. 선생님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고 반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반면 8살의 작은 아들 영수는 사교적이고 영리했다. 학교가 끝나면 어김없이 식당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도왔다. 식당은 점심시간이 되면 늘 북적였다. 주변 회사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맛있기로 소문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식당의 자랑이었다. 윤정숙은 매번 양을 넉넉히 담았다. 바쁜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다했다. 어머니, 이 김치찌개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고향 생각나게 하네요. 단골 손님들의 이런 말 한마디가 그녀의 하루를 빛나게 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저녁이면 찾아왔다. 식당 청소를 마치고 두 아들과 함께 마주 앉아 저녁을 먹을 때였다.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식사였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지만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매일 저녁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윤정숙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여보, 우리 아들들 꼭 대학까지 보내야 해. 그래야 우리처럼 고생 안 하고 살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윤정숙은 더욱 힘을 냈다. 다음 날 새벽이면 또다시 칼을 잡고 뜨거운 불 앞에 섰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보며 때로는 눈물이 났지만 그때마다 아들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세월이 흘러 식당은 조금씩 커져갔다. 처음에 작은 가게는 이제 2층짜리 건물이 되었고 주변 상인들은 윤정숙 부부의 성공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 늘 검소하게 살면서 아이들 교육비를 모았다. 영민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윤정숙은 며칠 밤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2년 뒤에는 영수도 법대에 합격했다. 남편과 함께 식당 앞에 내걸었던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들의 대학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난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두 아들은 모두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 영민은 대학병원 의사가, 영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되었다. 부모 마음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윤정숙과 남편은 매일 저녁 아들들의 사진을 보며 뿌듯해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5년 전 평생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윤정숙은 그 말을 온전히 믿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가을 낙엽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40년의 세월이 깃든 식당은 이제 번듯한 상가 건물이 되어 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첫날의 설렘과 떨림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윤정숙의 일상에 미세한 변화가 찾아왔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던 큰며느리의 전화가 매일 아침마다 울리기 시작했다. 작은 며느리는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반갑고 고마웠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변호사와의 상속 상담에서 남편이 남긴 재산이 밝혀졌다. 을지로의 상가 건물 3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이 있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던 남편은 묵묵히 재산을 모아두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식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새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제가 좋은 병원을 알아봤는데 모시고 가면 어떨까요? 큰며느리 정미연의 목소리에는 늘 달콤한 관심이 묻어났다. 평소 바쁜 병원 일정 때문에 손 한 번 잡기 어려웠던 큰아들도 이제는 주말마다 들르기 시작했다. 윤정숙은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허리가 아프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는 어떻게 알았을까? 무언가 불편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작은 아들 영수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법무법인에서 바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그가 이제는 수시로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다. 특히 재산 관리에 대한 조언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은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많아요. 제가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런 관심이 반갑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4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돈 관리를 완벽하게 해왔던 윤정숙이었다. 갑자기 왜 자식들이 이렇게 걱정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 오후 윤정숙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큰며느리가 관리사무소에 자주 들러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문의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혼자 살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할머니, 따님 며느님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살펴봐달라고 하시던데. 관리실 직원의 말에 윤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은 아직도 매일 아침 식당 운영을 점검하고 임대료 관리도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일까? 저녁 무렵 옥상 텃밭에서 상추를 따다가 우연히 들은 며느리들의 대화는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언니,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 이제 우리가 재산 관리를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요, 동서. 어머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드려야. 윤정숙은 상추를 따던 손을 멈추었다. 마음 한켠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남편이 떠난 후에 외로움도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에 마주해야 했다. 그날 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식당을 시작하던 날, 처음으로 상가를 장만하던 날, 아들들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모든 순간 남편과 함께였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흰 머리카락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손은 여전히 칼을 잡을 때처럼 단단했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도 정확했다. 치매라니 웃기는 소리였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고 부동산에 들러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이제 와서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할 리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되었다. 절대 내색하지 않았지만 윤정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해질 무렵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들처럼 순수했던 자신의 아들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서울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윤정숙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대학병원 의사가 된 큰아들 영민의 변화는 봄비처럼 조용히 시작되었다. 매주 일요일 아침 그는 어김없이 어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손에는 늘 고급 보양식이나 영양제가 들려 있었다. 의사의 아들답게 건강을 챙기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어머니, 이건 병원에서 특별히 공수한 홍삼이에요. 하루 3번 꼭 드셔야 해요. 윤정숙은 아들의 정성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다. 영민은 의대 시절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가 밤새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그는 너무 바빠서 잠깐 들러 안부를 묻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런 그가 이제는 매주 찾아오는 것이 석연치 않았다. 어느 봄날 영민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마치 환자를 찾아가는 의사 같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영민은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들을 꺼내 놓았다. 세무사와 상담한 자료들이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한 표, 노후 재산 관리 계획표,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윤정숙은 묵묵히 아들의 설명을 들었다. 영민의 말에 따르면 지금 증여를 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재산이 없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겉으로는 어머니를 위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조급함이 느껴졌다. 실제로 영민에게는 숨겨진 사정이 있었다. 그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새로운 클리닉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다. 어머니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은행 대출도 수월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어머니, 요즘은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물려주시는 게 추세예요.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의 말에 윤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40년 전 허름한 식당에서 시작해 이만큼 일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던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자식들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다. 영민아, 윤정숙이 입을 열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네, 어머니.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기억나니? 영민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가족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단순히 재산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닌 가족의 정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그건 그때는 그때고. 영민의 말끝이 흐려졌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 눈빛은 마치 자신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 영민은 수많은 환자를 보았다. 그 중에는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이들도 많았다.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자신도 그런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어머니,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영민의 시선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고단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의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새 일하던 모습, 자신의 졸업식 날 기뻐하며 울던 모습.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까지. 윤정숙은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한 번이라도 돈 걱정을 했더냐? 그 말에 영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필요할 때 알아서 해줄 테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봄볕이 따스하게 거실로 스며들었다. 준비해온 서류들은 그대로 가방에 도로 넣어졌다. 영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의사가 된 후 처음으로 치료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아파트 단지 안 작은 공원의 벤치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늘 윤정숙 할머니의 자리가 있었다. 오늘도 그녀는 그곳에 앉아 산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20년 지기 이웃인 박명자 할머니가 다가왔다. 정숙 씨, 요새도 자식들이 자주 와요? 박명자의 물음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8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고 주변 사정에도 밝았다. 특히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준 후 겪은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에 윤정숙의 상황이 남일 같지 않았다.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꽃잎들이 하얀 눈처럼 흩날렸다. 그 광경이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 아름답고도 쓸쓸해 보였다. 박명자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이 재산 증여를 요구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자식들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집과 상가를 모두 넘겨주었다. 그때는 자식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았어요. 세금도 아끼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명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재산을 넘긴 후 자식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매일같이 오던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점차 뜸해졌다. 명절에 찾아오는 것도 이제는 형식적인 방문이 되어버렸다. 아파트 단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이 여럿 있었다. 303동의 이영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요양원으로 보내졌고 507동의 최옥순 할머니는 딸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모두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들이었다. 정숙 씨, 우리 세대는 자식들 잘 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박명자의 말에 윤정숙은 깊이 공감했다. 그녀 역시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지금 자식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동안의 희생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나저나 정숙 씨는 아직 정정하시니 다행이에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박명자는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다.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실감. 그것은 바로 자식들과의 정이었다. 윤정숙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이야기는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자식들이 보이는 관심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남편과의 추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날들. 그때는 재산이 없어도 가족의 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재산이 오히려 그 정을 해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은 어제보다 더 활짝 피어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다. 오늘부터
나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 자식들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을 하려 한다. 이웃들의 조언은 단순한 걱정이 아닌 직접 겪은 아픈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윤정숙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이웃들의 쓰라린 경험이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작은 아들 영수가 아내와 함께 찾아온 것은 벚꽃이 지고 실록이 짙어가는 5월의 어느 날이었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윤정숙은 이미 큰아들을 통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자식들의 관심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님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드리러 왔어요. 작은 며느리 서지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친근함이 묻어 있었다. 윤정숙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며느리의 이런 태도가 낯설지 않았다. 서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펼쳤고 영수는 옆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영수는 법률사무소에서 익힌 말솜씨로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세금 절감 방안, 그리고 향후 재산 관리 계획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윤정숙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어머님, 요즘은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나중에 상속하시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서지은의 말이 이어졌다. 윤정숙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던 그때였다.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영말을 안 알아들으시네. 그래, 이 동네 너무 구려. 빨리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윤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남편은 또 어떻고, 형이랑 똑같이 나누자고 하잖아.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나. 아니, 그래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냐? 전화 속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손주들을 데리고 자주 방문한 것도, 집안일을 도와준 것도 모두가 재산을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정숙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거실로 돌아온 윤정숙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망설임도 불안함도 없었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영수야, 이제 그만하자. 네. 어머니, 아직 설명드릴 게 많은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윤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영수와 서지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비해온 완벽한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돌아간 후 윤정숙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40년 전 작은 식당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떠올렸다. 그때는 오직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식들은 재산 앞에서 그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윤정숙은 눈물을 훔쳤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부부의 마음을 과연 자식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지키는 일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정숙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이 서글프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재산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진정한 모성애였다.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
윤정숙은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시작했다. 처음 방문한 곳은 노인복지센터였다. 그곳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는 윤정숙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법률 상담과 재무 상담을 연계해 주었다. 할머니, 요즘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전문 상담사의 설명은 명확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면 평생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상가 임대료 수입까지 더하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정숙은 천천히 계획을 세워나갔다. 먼저 상가 관리를 전문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40년 동안 직접 관리해 오던 것을 남에게 맡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윤정숙님, 임대 관리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매달 정산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업체 대표의 말에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세입자들과의 복잡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의 이웃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다. 특히 최근에 읽은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정숙 씨가 읽으신 부분 참 감동적이네요. 우리도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독서 모임 회원들의 호응에 윤정숙은 용기를 얻었다. 이어서 복지관의 합창단에도 가입했다. 젊었을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지만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지냈던 취미였다. 어머님 목소리가 참 고와요. 다음 공연 때는 솔로 파트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합창단 지휘자의 제안에 윤정숙은 수줍게 웃었다. 8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피어올랐다. 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한 스마트폰 강좌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앱을 활용해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수 있었다. 할머니, 요즘 카톡 이모티콘 사용하시는 거 보면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손주들의 재미있는 반응에 윤정숙은 행복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대신 손주들과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이제 윤정숙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 아침에는 공원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독서 모임이나 합창단 연습을 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스마트폰 강좌를 들었다. 저녁이면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변화된 일상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방문이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만들어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주택연금 신청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었고 의료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었다. 윤정숙은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노후 설계를 시작한 것이다. 창밖으로 초여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윤정숙은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며 미소 지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했다. 이것이 진정한 홀로서기의 시작이었다. 늦여름의 더위가 한창이던 8월, 윤정숙의 마음속에도 뜨거운 갈등이 피어올랐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집 안의 정막은 더욱 깊어졌다. 매일 울리던 전화벨 소리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전부였다. 자식들의 방문도 뜸해진 지 오래였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큰 집에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오세요.
큰아들 영민의 전화였다. 윤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지난 몇 달간 자식들과 거리를 두며 지냈지만 명절만큼은 마음이 흔들렸다. 식당을 하던 시절 추석이면 늘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던 기억이 선명했다. 알았다. 가도록 할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윤정숙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 심어둔 국화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이웃들은 그녀의 고민을 이해했다. 그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정숙 씨, 너무 마음 약하게 먹지 마세요.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박명자의 위로에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이런 선택이 옳은 것일까?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대로 멀어져만 가는 건 아닐까? 밤이면 더욱 마음이 흔들렸다.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식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던 시절이 그리웠다. 특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다는 생각에 더욱 서글퍼졌다. 여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가족의 정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손주들만큼은 변함없이 할머니를 찾아왔다. 특히 큰 손주 민서는 학교가 끝나면 종종 들러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이번에 학교에서 배운 거 들려드릴까요? 민서가 피아노를 치며 부르는 노래를 들을 때면 윤정숙의 마음속 불안과 걱정이 잠시나마 잊혔다. 순수한 손주의 모습에서 옛날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고민은 깊어졌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예전처럼 밤새워 음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음식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해갈게요. 큰며느리의 말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윤정숙은 그 속에 숨은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정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윤정숙은 생각했다. 이제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선택을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날이 저물어갈 때마다 윤정숙은 일기를 썼다. 흔들리는 마음을 글로 정리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지키는 일이었다. 창밖으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윤정숙은 천천히 일기장을 덮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비록 흔들리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낙엽이 흩날리는 10월의 어느 날, 윤정숙의 일상에 예기치 않은 변화가 찾아왔다. 큰아들 영민이 홀로 찾아온 것이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도 아니었고 선물도 들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영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설득하는 듯한 톤이 없었다. 대신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윤정숙은 조용히 아들을 마주보며 앉았다.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영민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말기 암 환자를 진료하던 중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 환자의 가족들은 재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조차 화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민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윤정숙은 아들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따뜻했다. 의사가 된 후로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가. 같은 시기 작은 아들 영수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찾아와 깊은 고백을 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변호사로서 수많은 유산 분쟁을 다뤄왔으면서 정작 저는 그런 실수를 하려고 했네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윤정숙의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그 후에 찾아왔다. 며느리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큰 며느리는 이제 전화할 때마다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의 건강과 일상을 진심으로 걱정했다. 작은 며느리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는 어머님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해요. 며느리들의 변화는 손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강요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찾았다. 특히 주말이면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도 와도 돼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손주들의 순수한 애정은 윤정숙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재산 문제로 어색해지는 일도 없었다. 대신 옛날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다. 어머니, 우리 식당 하실 때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그때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해내셨는지. 자식들은 이제야 어머니의 인생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재산 관리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윤정숙은 창가에 앉아 늦가을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단풍잎이 물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과 닮아 있었다.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더욱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것처럼. 여보,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가나 봐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윤정숙은 미소 지었다. 이제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재산을 지킨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지켜낸 것이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윤정숙의 마음속에도 작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기쁨이었다. 85년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